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희원은 2월 2일 아침 7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월 1일 밤 10시, 그러니까 사망 전날 밤 서희원의 동생이 SNS에 모친과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을 보면 어머니와 너무나 즐겁게 춤을 춰 언니가 아팠던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서희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과 대만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희원이 중화권에서 워낙에 빅스타였고 이른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중화권 매체에서는 현재 그녀의 사망 소식이 대서특필되며 다양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희원은 동생이자 역시 유명 연예인인 서희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이드를 고용해 일본을 여행하던 중 숨졌는데, 이들이 일본으로 출발을 했던 건 1월 29일로 서희원은 그때부터 이미 기침과 천식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 일본에서 병에 걸린 것은 아니고 대만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고 가족들과의 즐거운 휴가에 불참하기가 싫어서 함께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서희원의 가족과 여행에 동행했던 가이드에 따르면 서희원은 1월 29일 일본에 도착한 첫날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궜고 30일과 31일에는 몸이 안 좋아서 외출하지 않고 호텔에서 계속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31일 저녁에 상태가 위중해지면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뒤 새벽에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인 2월 1일에 가이드는 서희원과 동생 서희재 그리고 부모님을 데리고 일본의 시골에 가게 되었고, 시골에서 작은 병원에 가게 되는데 시골 병원이라 너무 작았다 보니 서희원의 증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렸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게 된 서희원은 그곳에서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그날 새벽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급히 구급차를 또 불렀고, 그렇게 2월 1일 12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밤에 병원에 실려갔지만 새벽이 지나 2월 2일 아침 7시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희원은 일본에 가기 전부터 이미 몸이 안 좋았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강행했고, 2월 1일 늦은 밤 동생의 SNS에는 엄마와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지만 2월 2일 죽기 몇 시간 전 해당 영상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1월 25일까지만 해도 그녀는 구준엽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사진을 올렸고, 그렇기에 처음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화권의 대중들은 다들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건 일본의 여행 쇼핑 미식 정보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 2월 2일에 해당 페이스북은 대만의 48세 배우가 일본 독감으로 죽었고 꽃보다 남자 드라마가 방영되던 시대의 배우이며 남편은 외국인이라고 알려져 중화권 네티즌들은 서희원인 것 같다고 추측했지만 팬들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해 해당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엄청난 악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페이스북 운영자는 서희원의 가족들이 잠시 후 정식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가짜라고 한 사람들 모두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동생 서희재의 매니저가 2월 3일에 정식으로 서희원의 사망을 발표한 것인데, 그래서 서희원의 사망이 뭔가 의아하다는 여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을 알고 봤더니 서희원은 원래부터도 지병으로 천식이 있었고 심장도 안 좋았으며 전 남편과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지만 2번이나 유산을 하기도 했고, 둘째를 낳은 후에는 정신을 잃고 온몸을 발작하는 뇌전증도 왔었으며 출산 직후에는 극도로 체력이 고갈되고 복부에 쓰라린 통증도 있어서 의사가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진통제 알러지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증상도 와서 2차례의 응급처치가 있은 뒤 밤새 내내 집중 관찰을 한 이후에서야 사망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채소만 먹고 고기는 안 먹는 채식주의자였다고 하며 일본에서 화장이 된 뒤 유골이 대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현재 중화권 기자들로부터 서희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전화 연락이 쇄도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상심이 너무 커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있고, 그녀의 모친은 자신이 대만에 돌아가서 공항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나와서 자신을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딸 서희원이 평소에 기자들이 따라오면서 찍는 것을 싫어해서 희원이의 생전 바람이었기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전 남편 왕소빈은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급히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대만으로 귀국했다는데, 중화권에서 식품 관련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재벌 기업가인 그는
서의원과 이혼한 후 양육비 등의 분쟁으로 소송 중이었고 원래는 다가오는 2월 27일에 양육비 관련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서의원이 왕소비를 고소한 이유는 이혼합의 불이행 혐의였고 왕소비는 서의원이 구준엽과 재혼한 2022년 3월부터 이혼합의서에서 약속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하며 서의원에게 약 2억 1,6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송에 앞서 서의원과 왕소비의 지인들이 두 사람의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서의원은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왕소비의 미지급 증거가 명확할 경우 대만에 있는 왕소비의 자산 중 일부가 압류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압류 판결이 집행될 경우 왕소비 소유의 타이베이 호텔 등 자산이 압류 혹은 경매에 붙여질 수 있고 왕소비가 서의원에게 미지급분을 상환할 경우 압류나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의원은 지난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지만 이혼한 이후 왕소비의 불륜설을 비롯해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왕소비는 서의원 구준엽의 결혼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댓글을 남겨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소비는 전처의 사망 소식을 듣고 희원이는 내 가족이다. 모두들 좋은 말 많이 해달라. 라고 말하며 펑펑 울어서 눈이 붉게 부었다고 하는데 소송까지 할 정도의 관계인데 울었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그는 화가 나면 SNS에 분노를 터뜨리는 글을 마구 올리고 정서가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며 서의원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중화권에서는 성격이 다소 이상하고 정서가 불안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왕소비는 서의원과 결혼 생활 당시 베이징에 가서 살고 싶었지만 서의원이 베이징을 싫어해서 왕소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보름 동안 격리를 해가면서도 베이징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하며 대만 매체는 아마도 지금의 남편인 구준엽이 서의원의 뒤를 이어 소송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구준엽은 서의원의 상속 1순위자라고 대만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으며 서의원과 구준엽은 5일 후가 결혼 3주년이었다고 하니 아내를 잃은 구준엽의 슬픔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또 한 중국 역술가는 2024년 11월 13일에 SNS에 올린 글에서 서의원이 50세를 넘기면 생명의 재난을 맞이한다, 즉 세상을 떠날 것임을 예언했다는데 서의원이 76년생이니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치면 50살이 되자마자 세상을 떠난 것이며 또 다른 중국의 역술가는 구준엽과 급하게 결혼한 것이 둘이 기운이 안 맞아서 서의원의 건강운을 해쳤다는 악담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구준엽과의 결혼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서의원은 금이고 구준엽은 화라서 화의 기운이 금을 해친다. 구준엽이 서의원을 해친다. 구준엽과의 결혼이 전 남편을 화나게 했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 대만 사람들이 미신을 참 많이 믿기는 하지만 유족들이 비극에 빠진 지금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에서 워낙에 대스타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녀의 죽음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모쪼록 구준엽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고인이 하늘에서는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